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는 생각보다 늦게 골이 터지기도 했고 또 지난 시즌만큼의 많은 골을 초반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우려의 시선과 비판의 시선이 있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와 10월 13일 새벽에 치른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경기에서 멀티골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며 다시 한번 유럽 전역에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골을 넣은 것도 넣은 것이지만 경기력 자체, 경기 내내 보여줬던 화끈한 플레이와 시원한 슈팅이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할 때의 모습을 재현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현지에서 무엇보다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와 영국 공영방송 BBC뿐 아니라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크게 대문짝만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설적인 공격수 마이클 오원은 대표팀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도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유럽 현지, 영국 현지의 반응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프랑크푸르트와 홈경기 3대2로 이겼고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 중 실시간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경기 후에 뒷이야기도 소개했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인터뷰에 임하는 손흥민 선수의 비하인드 컷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경기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모습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도중에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올 때 아주 멋진 표현들로 칭찬을 했는데요. 우선 전반 20분에 동점골을 넣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0대1로 끌려가고 있었고 경기력도 조금 아쉬웠고 여러 가지로 부진해 보였던 토트넘이 이 골 하나로, 특히 이 골을 만든 과정 속에서의 플레이로 확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경기 시작 후 부진했던 토트넘은 3톱 공격진의 콤비 플레이가 번쩍였고 그중에서도 두 명의 선수,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추면서 골을 만들었는데 케인이 휙 돌아서 패스한 것도 대단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문전에서 실수하지 않았다, 노 미스테이크였다, 역시 기회를 잘 살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36분 3대1을 만들었던 쐐기골이자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된 장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절찬이 이어졌는데요. 이 세 골이 나왔는데 그중에 어떤 골을 고를 것이냐, 아마 이 골이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토트넘이 세 골째를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는데 눈부신 발리 슈팅을 골대 상단으로 때려 넣었다라고 시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록 기반 랭킹이 있어요. 페덱스에서 후원하고 있어서 페덱스 퍼포먼스 존이라는 기록 기반 사이트가 있는데 이 기록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 공격수로서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기량이나 영향력에 비해 그리고 뭐 팀의 성적과 비례했을 때 지난 시즌보다 조금 이제 전체적인 선수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날 멀티골 활약을 통해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날 유럽 축구연맹은 린지 후퍼 기자가 토트넘 경기장 현장에서 공식 리포팅을 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달라졌다, 변화됐다, 지난 시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표현을 하면서 전반전에 두 골을 넣어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골을 향해서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골을 사냥하는 플레이로 바뀌었다. 그리고 발리슛 같은 경우에 로켓 같았다. 트랍 골키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늘 토트넘의 7번 손흥민 선수는 생동감이 넘쳐 보였다. 그러면서 헤드트릭까지 하지 않겠느냐, 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트랍의 선방에 막히긴 했죠. 두 골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래도 후반전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른쪽 센터백인 뚜따 선수에게 두 번의 경고를 손흥민 선수가 모두 이제 끌어내면서 퇴장까지 시켰어요. 손흥민 선수는 문자 그대로 뚜따가 상대하기엔 너무 뜨겁다, 다루기 너무 뜨겁다, 막을 수가 없다, 뚜따는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손흥민 선수를 향해 빠르게 저질렀던 두 번의 파울로 인해 뚜따가 퇴장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표현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올 시즌 홈 경기 성적은 굉장히 좋죠. 공식 경기 지난 두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는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했다라고 하며 최근 모든 대회 9번의 홈 경기 중에 토트넘이 이제 모든 승리를 거두고 있다. 손흥민 선수의 홈에서의 활약이 토트넘의 홈 승리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저희가 영국 방송 BT 스포츠에서 어떤 논평을 했는지 영국 레전드들의 분석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 소개됐던 오원 하그리브스의 코멘트, 손흥민 선수는 눈부신 골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선수고 또 아주 깔끔하게 공을 때려 넣었다라고 표현한 부분들 소개가 됐고 피터 크라우치가 발언한 것 중에 챔피언스리그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웃고 득점을 하면 그럴 때가 되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손흥민이 웃고 골을 넣어야지 모든 게 잘 풀리고 세상이 좋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경기 시작부터 경기 내내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모습 보였다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래의 그런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이날 경기 실시간으로 문자 중계를 진행했는데요. 라디오 중계 코멘트를 거의 옮겨와서 중계를 했어요. BBC 라디오 5에서 코멘테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알리스테어 브루스 볼의 코멘트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훨씬 더 자유롭고 유기적으로 플레이했다라며 경기 내용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D조에서 이제 16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콘테 감독은 나의 그 얘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콘테 감독은 내용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것 자체를 중요시 하니까 이번 경기 어쨌거나 이겼으니 뭐 내용상으로 좋은 평가 하든 말든 상관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 허스퍼의 이 중요한 골 장면에 대한 평가 BBC에서도 굉장한 극찬이 나왔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넣은 동점골 상황에서는 누가 이 골을 만들어준 건지 물어볼 필요 없겠죠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케인이 어시스트 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공을 받아서 완벽한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했고 또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는 몇 차례 터치하고 나서 박스 가장자리에서 인사이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넣었다라며 아주 정밀하게 이 득점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표현은 역시 전반 36분에 나온 환상 발리골에서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러블리한 골이라고 설명하면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손흥민 선수에게 크로스했다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있었는데 공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썬더볼트 발리 슈팅을 때렸다. 벼락 같은 발리 슈팅을 때려 넣었다 하면서 골키퍼를 통과시킨 이 득점에 대해서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 중계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제 기록을 소개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에서만 벌써 5번째 멀티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던 것은 가장 최근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2019-2020 시즌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와의 경기였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버렸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상대 선수들이 경고를 많이 받게 했다. 노란 카드를 많이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뚜따 선수에게 경고 2장을 먹여서 퇴장시키기도 했고 하세베 마코토도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거친 태클을 하다가 이제 파울을 선언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도 경고를 받았어야 될 장면이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지와 일간지에서도 축구 소식을 전하면서 토트넘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뽑았는데요. 대중지 데일리 미러는 심플리 센세이셔널 그저 간단히 말해서 손흥민 선수는 선풍적이다, 센세이션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2골로 토트넘이 이제 마지막에 긴장감 넘쳤던 경기, 케인이 페널티킥까지 놓쳤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경기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올 시즌에 정말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한 엘링 홀란 선수의 득점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홀란 선수의 득점력이 역대급이다. 메시와 호날두 이후 최상급이다. 그래서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나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이미 홀란이 예약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데일리미러에서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리포트한 매튜 던 기자는 지금 엘링 홀란에 대적할 수 있는 한 명의 선수는 없겠지만 해리 케인과 손흥민 이 두 명이라면 이 둘의 콤비 플레이라면 대적할 수 있다. 둘의 합작골 기록이라면 홀란 선수의 무지막지한 득점 행진에 비견돼 볼 수도 있다. 비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손캐 따로 있기보다는 손캐가 함께 빛을 발한다면 맨시티와도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날 경기 평점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평점 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손흥민 선수는 언플레이어블, 상대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요. 두 번째 골은 기억해야 할 만한 골이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골을 넣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대중지 데일리스타는 Son is so blinding. 손흥민이 너무나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너무너무 눈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위로 이끌었다라고 소개하고 평점 8점으로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또 다른 정론지인 가디언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조 1위로 끌어올렸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대중신문인 데일리메일은 손흥민 선수의 이 환상적인 짜릿한 골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발리 슈팅이 11야드 거리에서 나왔고 슈팅부터 골대에 이르기까지 0.41초가 걸렸으며 슈팅 스피드는 55마일이었다라고 소개하는 정말 세밀한 기록까지 소개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메일은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서 BT 스포츠에 출연한 마이클 오원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활약에 대해 논평한 부분들을 크게 소개했는데요. 마이클 오원이 2-3주 전에 모든 분들 다들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뺀다거나 제쳐주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제 했던 마이클 오원의 발언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마이클 오원과 당시에 리오 퍼디난드가 같이 이제 BT 스포츠에 출연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 논란, 부진 논란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다들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야? 몇 달 전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차지한 선수야. 경기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 뭐가 운이 안 따른 거다. 팀의 상황 때문에 골이 안 터진 거지. 손흥민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헤트트릭을 했고 그때 리오 퍼디난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다들 봤어? 내가 말한 거 좀 가져와봐. 내가 뭐라고 했니?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오원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손흥민 선수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원 오브 더 베스트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냥 좋은 선수,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다.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유럽의 그 어떤 빅클럽이라도 토트넘에서 선수를 데려갈 사람을 꼽는다면 어느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를 먼저 택할 것이다. 나라면 손흥민 선수를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나이를 생각해도 그렇고 퀄리티를 생각해서 그렇고 모든 면에서 손흥민을 데려갈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최고고 실력이 최고라는 얘기인데 사실 토트넘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적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기도 한데 그런 케인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쓰임새와 빅클럽에서 원할 만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럽 빅클럽이 원하는 선수는 케인보다 손흥민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적설에 있어서는 케인 선수가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고 손흥민 선수는 2025년까지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적료 협상에 있어서 케인 선수와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가 있으니 이적설이 안 나올 뿐이지 현재 기량과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는 케인 선수를 능가한다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배이기도 한 오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원과 함께 BT 스포츠에 출연한 스코틀랜드 축구 레전드인 알리 맥코이스트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생각, 오원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높은 득점력이 돌아왔다면서 뒤로 뛰어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양말이 벗겨지도록 열심히 뛰는 그 활동량이나 또 오늘 보여준 비범위한 마무리를 본다면 역시 빅클럽이 원할 만한 선수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골 완벽한 발리 슈팅 스매싱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는데요. 알리 맥코이스트는 과거 레인저스에서 전성시대를 보냈고 썬더랜드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레전드고요. 1987-88 시즌 유러피언컵 득점왕도 차지했었고 1992년과 93년에 유럽 골든주를 차지했던 최고의 골잡이였거든요. 마이클 오원과 맥코이스트 이 영국을 대표하는 골잡이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력 여전히 최고급이고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의 기세와 경기력을 회복했는데요.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초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맨유와 빅매치 원정 경기 10월 24일 월요일에는 지난 시즌 원맨쇼를 펼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뉴캐슬과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한 토트넘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원정 경기 복수전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잔여 경기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하게 되고요. 10월 29일 밤 11시에는 본머스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일정 치르고 11월 2일 새벽 5시에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로 조별리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빡빡하게 이어지는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건강하게 멋진 활약 펼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